한동훈 당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가는 걸까요? 지난주 24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그 이튿날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오전에 드디어 윤 대통령 한 대표 극비리에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비리 제가 말해놓고도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 한성훈 기자한테 질문 먼저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미리 좀 감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사실 좀 미리 감지한 부분은 없었지만 하루 종일 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동안의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 그동안 정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검찰 선후배로서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다고는 합니다. 이러다 좀 파국된다 만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건데, 이런 조언들 속에서 이번 만남만큼은 한 대표 측에서 먼저 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당직 인선이 진행 중이라서 양측 모두 이제 좀 소통이 필요하고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좀 요청을 한 건데요. 그동안 이 서범수 사무총장 등 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조율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현재 이 원내대표 협의 의총 추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 이 정책위의장 이 인선을 앞두고는 양측 모두 만남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까 회동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채 이뤄졌는데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이 됐는데, 정 비서실장과 먼저 한동훈 대표가 30분, 40분 가량 만났다고 하고요.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좀 40분 넘게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기자, 네. 이 보통 사람들도 그냥 둘이서 만나가지고 1시간 반을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간 겁니까? 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 24일에 한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이 있긴 했지만 단체로 만났기 때문에 이번 독대가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과거 이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이야기부터 이 정치 현안, 앞으로 진행될 이 국정 현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가장 이 뇌관으로 떠오른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친한계 그리고 친윤계 신경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대표가 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만큼 곧 이 정책위의장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병묵 국장께요. 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거 기자들한테 좀 미리 고지를 하고 만남 그 자체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 만남 그 자체를 사실은 공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뭐 대통령의 활동을 모두 공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뭐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그냥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이제 기자들이고 누구고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에도 취재 기자가 있고 대통령실에도 취재 기자가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랐다고 해서 뭐 극비리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는 기자가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네, 사실. 특별히 뭐 이걸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취재해야 할 의무가 기자들한테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어저께 갑자기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교체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만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1시간 30분이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면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이제 해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유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친한계로 바꾼다는 것도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위의장 말하는 거죠. 정책위의장을 네. 이제 친한계로 바꾼다고 할 네. 경우에, 그러니까 그 중간선상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모색하거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중간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중간점이라는 거는 결국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개파색이 좀 옅은 사람으로 정책위의장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윈윈하는 게임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요.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다시 화요일 날 이제 둘이 독대를 한 셈인데
어제 점심을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하면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얘기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면 밥이나 먹고 가지. 이제 보통 사람은 이러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뭐 대통령께서 다른 또 오찬 일정이 있으셨을 네. 수도 있고 또는 또 진짜로 같이 밥까지 먹을 정도의 사이는 아직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어제 대략 일주일 만에 독대의 시간을 가진 건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던 뭐 적당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더 이상 이 독대를 늦출 수 없었던 또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책위 의장의 인사 문제 때문에 당정이 굉장히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정책위 의장 과거 같으면은 뭐 신임 대표가 그 당선이 되고 나면 네. 바로 본인이 인사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재신임을 받든지 하는 것을 기다렸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정책위 의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사퇴를 안 하고 있는 이런 특이한 상황 속에서 네. 이게 이제 그 교체하자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올 거고 또 교체를 안 하고 유임을 시키자니 그러면 신임 대표가 63%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받고 만들어진 대표가 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또 그런 비판 이 사이에서 빠르게 어떤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후로 나오는 인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사가 나오면 그 인사로부터 유추를 해서 어제 무슨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재준 의원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두는 문제잖아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그 얘기도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공개가 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관련돼서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얘기가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대표 후보 시절일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응답해주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그래도 이제 당정이 좀 일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요 지금 제2부속실 문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약간 요게 당정 일치보다도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당정이 정확하게 좀 일치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조금 손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못 갖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그 독대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율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취재 결과를 봤을 때는 한동훈 측에서 먼저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찬과 만찬도 아니고 정진석 비전실장과 같이 있는 이제 또 독대라는 형태다 보니까 물론 일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김재원 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혀 뭐 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로 최고위 회의까지도 이제 같이 뭐 참석을 하겠다 이런 그 지금 얘기는 저희가 입장이 잠시 뒤에 조금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네,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아직은 조금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명확하게 그게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빨리 두 사람이 화합했으면 좋겠다. 당정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네. 정작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은 이 어떤 기대에 좀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좀 말씀을 네. 드립니다. 한성훈 기자, 어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 만났다면 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두 사람이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이 오늘쯤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좀 정책위의장 인선 여부에 대해서요.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 한동훈 대표 측은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과 좀 상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또 윤 대통령 그리고 또 친윤계 의원은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좀 추이에 따라서 좀 사진 여부는 공개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 내부를 좀
같이 걷거나 또 예전처럼 창밖을 보고서 둘이 또 한 곳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 뭐 이런저런 사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오늘쯤 공개가 될 수 있을런지요. 지난 4월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63%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율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전환점을 맞고는 있습니다. 한 대표 취임 후 만찬 회동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좀 협치하고 총총장하고 오셨잖아요.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보네. 조금 빠졌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다시 오해를 회복하고 좀 가까워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주신 말씀은 이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모여서 당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많이 도와주라. 함께. 국민의힘! 네, 강성필 위원장께요. 네. 이제 정치에서 나오는 말들은 때로는 좀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해봐야 될 때가 있는데, 가령 이제 윤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화합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뜻도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원들과 국민들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을 하는 모습. 네. 그런데 어쨌든 당원과 국민들은 미래 권력의 힘을 더 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 화합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은 어쨌든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갈등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 말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화와 협력,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금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서로가 50대 50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6대 4 정도로 더 이해를 많이 해야 될 쪽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당대표가 민심이라든지 당심을 청취하는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눈앞에 놓인 최혜병 특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최혜병 특검을 최대한 국민의힘에게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도 좋고 결국엔 대통령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 위원장님 어제 오전 네. 그 회동에서 특검 얘기도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입장이 바뀌었느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고,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당내 현역 의원들은 또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아무래도 이제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네. 저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면 제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잘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